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현실로 다가온 반도체 초호황, D램, 파운드리 동시 호황 예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D램하고 그 파운드리가 동시 호황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낸드 플래시는 올해 호황은 아닐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지금 현실로 다가온 반도체 초호황, 반도체 D램 동시 호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특히 초호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D램과 같은 경우는 생산량 조절에 의해서, 파운드리는 폭발적인 수요에 의해서 초호황이 지금 예상되고 있죠. 특히 D램과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가격이 반등해서 하반기까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3일날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소재 부품 장비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에서는 올해 반도체 시장이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DC 마리오 모렐라스 부사장은 지난해 전체 반도체 시장의 매출액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치 대비 줄어든 4,19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올해는 이보다 약 8%가 성장한 4,534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50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는 또 올해 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5G 스마트폰, 클라우드 등에서 강한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 라고 지금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언택트 경제 활동의 증가로 인한 PC 시장 수요 역시 지속 강세를 보일 전망이며 앞으로 5년간 4.5%가량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PC 시장 수요가 5년 동안 4.5% 지속 성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또한 재택근무 및 원격 교육으로 인해서 PC 출하량 증가 추세도 올해 3분기까지 지속되고 AMD와 인텔이 올 4분기 큰 폭의 성장이 기록될 전망이라고 지금 접붙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PC 출하량이 늘어나면 뭐가 많이 나와요? CPU가 많이 증가를 하죠. CPU 출하량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쇼티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AMD와 인텔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하나가 되죠. 이렇게 되면서 4분기에는 큰 폭의 성장이 기록할 것이다. 이 기본으로 보면 가격의 상승도 여전히 따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해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2천만 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를 중심으로 5G 전환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원래 5G 원년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작년에 5G 통신장비 시설의 설비가 아주 안 됐어요. 아주 안 돼서 이것은 올해 다 넘어갔어요. 올해 다 넘어가면서 올해 5G 성장이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날 시점이냐에 따라서 이 성장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작아지고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는 반도체 메모리와 통신 모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의 성장을 더욱 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D램 부분이죠. D램과 낸드 플래시 성장할 거고 통신 모뎀은 다 5G 모뎀으로 싹 바뀌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도 5G 전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이 더욱더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것은 2020년과 2022년 반도체 마켓에 대해서 아웃룩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게 뭘 뜻하냐면 이것은 예상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 예상치고 이것은 실제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예상치인데 올해 실제는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건 예상치예요. 자 보세요. 18년도에서 19년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19년도에서 20년에 좀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횡보를 달렸죠. 예, 거의 횡보를 달렸는데 올해 성장할 것이다.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좀 나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나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장이 덜 될 것이냐 더 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마켓 포캐스트 말하자면 자 D램과 낸드 플래시 마켓의 예상치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19년도 떨어졌죠?
20년도 올라갔습니다. 21년도는 횡보가 달려요. 왜냐하면 여기에 낸드 플래시가 문제가 돼요. 낸드 플래시의 성장이 올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것은 순수하게 가격 측면만 보는 거예요. 가격 측면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그 D램의 성장은 있을 것인데 낸드 플래시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되면서 이게 2분이 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D램입니다. D램의 가격의 상승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지금 보시면 2020년 1분기가 나왔죠? 2020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2020년도 1분기에 잠깐 상승했다가 2분기에 뚝 떨어졌습니다. 3분기에 계속 떨어지고 4분기까지 떨어졌다가 4분기부터 1분기 지금 계속 올라갈 예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승 곡선을 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리고 가격이죠. 가격이에요. 가격이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지금 보면서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3분기부터 계속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서 올해 D램의 가격의 호황은 분명히 일어난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 D램은 여전히 횡보를 달린다고 지금 나와 있고, PC와 모바일 쪽에서 지금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금 거의 횡보. 가격은 변동이 별로 없는데 많이 팔릴 거예요. 많이 팔려서 이게 이득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당 가격이에요. 비트당 가격인데 지금 보시면 2021년 여기 떨어지죠. 2021년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올라가는 상승세 추진이고, 그리고 2022년까지 올라갔다가 2023년에 지금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호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에 대해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0%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이죠. 2021년도의 하반기에 1% 정도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낸드 플래시는 올해는 가격이 횡보 내지 하방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미 역시 올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아까 그림처럼 비슷한 관측을 지금 내고 있어요. 클럭청 세미 시장 조사 분야 이사는 올해 시장 조사 업체들이 올해 반도체 시장 전망으로 평균 9%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 특히 파운드리 시장은 디지털 혁신, 그리고 재택교육, 원격 교육의 확대로 인해서 올해도 10%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운드리는 공급 부족 상황에서 이런 공급 부족 상황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또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모든 기술 노드에서 강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200mm, 말하자면 8인치 웨이퍼의 경우에는 특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올해 PMIC, 전력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 칩셋, DDI,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UMC, 센서 등 캐파 확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야기가 하나 나왔죠. 키파운드리에서 8인치 공장 증설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로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DB하이텍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접목한 결과 DB하이텍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증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거의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특히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는 D램 시장은 지금 바닥을 치고 올해 1분기부터 가격이 회복될 전망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 자체가 올라가는 사이클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이야기가 지금 아까도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올해 내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D램 가격은 상승선에 올라탔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은 하방에 계속 정점을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현재 지금 SK 하이닉스가 다른 팹을 인수했잖아요. 인텔의 다른 팹을 인수를 했는데 이 가격이 지금 떨어지게 된다면
D램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거기에 때려박는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가격이 거의 정상화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때를 보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죠. 모바일 D램 수요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강세가 보일 전망이며 올해 5G 보급률이 작년보다 상승될 것으로 기록되면서 모바일 D램 시장도 화랑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방점을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세미컨덕터 마켓 포캐스트라고 지금 적어졌죠. 세미컨덕터 포캐스트는 뭐냐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보시면 스트롱 2021이라고 적어졌죠. 여기 보시면 스트롱 2021이라고 적어져서 올해 2021년의 반도체 성장률은 굉장히 스트롱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미컨덕터 포캐스트 에버리지 9%. 지금 올해 예측하건대 지금 반도체 성장률이 9%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코어원과 같은 경우는 4.4%, IDC 5.6%, VLSI 8%, WSTS 8.4%, UBS 9.6%, 퓨처 호라이즌 12%, IC 인사이트 12%, 특히 옴디아가 제일 좋게 봤죠. 12.4%의 증가율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평균으로 내면 9%의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자료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웨이퍼팹 이퀴프먼트 마켓 바이 프로덕트 세그먼트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다른 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파운드리 분야가 지금 녹색으로 돼 있잖아요. 파운드리 분야가 굉장히 성장이 빠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지표인데 지금 현재 낸드 플래시는 거의 바닥을 길 것이다. 결론은 이거예요. 낸드 플래시는 올해는 좀 힘들 것이다. D램은 상승세에 올라탔다. 슈퍼 사이클에 올라탔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초고 슈퍼 사이클에 올라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D램에 투자를 많이 해요. D램 투자 많이 하고 낸드 플래시는 선두주자를 자리 잡기 위해서 낸드 플래시 할 거고 그리고 파운드리 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TSMC는 더하죠. 삼성전자의 3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힘을 굉장히 내고 있어요. AMD의 물량까지 만약 가져오게 된다면 모든 제품을 다 만들 수 있는 회사로 탈바꿈이 됩니다. 파운드리가 말이죠. 지금 현재 삼성 파운드리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이전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만 중점적으로 만들었던 회사예요. 이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물론 차량용 반도체 만들죠. 차량용 반도체 만들고 일부 좀 만들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기술력이 더 높은 뭐냐? GPU, CPU, APU 이런 쪽으로 더욱더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만약 GPU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누가 들어왔어요? 엔비디아가 들어왔죠. 엔비디아가 들어왔고 그리고 APU까지 만약 완성이 되고 CPU 설계까지 만약 하게 된다면 완성이 되어가는 완벽하게 가까워지는 삼성 파운드리가 돼요. 물론 이런 말이 있어요.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이 TSMC보다 떨어진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어도 반도체를 사가는 회사 입장으로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수율이 떨어지더라도 수율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어서 제공만 받으면 돼요. 제대로 된 물건만 받으면 되니까 물건을 사가는 입장으로 수율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고 물건만 제대로 만들어서 공급만 해주면 돼요. 물론 이것이 수율이 떨어지면 반도체의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자주 만들다 보면 수율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삼성은 더욱더 많이 수주를 받아야 되고요. 이 수주를 받아서 기술력을 키워가는 삼성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파운드리 엄청 성장, 그리고 D램도 고성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 삼성에 대해서 지금 예측은 어떻게 나오냐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 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들과 더욱더 알아가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